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코스닥 시장은 1.4% 가까이 급락을 했죠. 기간에 끊임없는 코스닥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점이 어디일지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월 9일 날 여러분들께 이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죠. 그죠? 그때도 여러분들께 우리 시장에 이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연말 매물 얼마나 시한폭탄 될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 곰곰이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 살펴볼 내용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주주 요건과 관련돼서 직계 좀비속 합산 한 종목이 3억 이상 양도세,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직계 좀비속을 포함한 이유는 편법 증여나 차명 보유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 3억을 가지고, 그죠? 이 편법 증여나 차명 보유를 통한 탈세 절세를 막기 할 때는 50억, 100억이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3억이 그죠? 대주주가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그죠? 세수 확대를 위해서 대주주라는 말을 얹혀주는 건가요? 그죠? 작년에 연말 12월 달에 거래소에서 약 4조 원, 코스닥에서 1조 원 매물 폭탄이 나왔었죠. 그죠? 세수 증대하기 위해서 어차피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에게 그리고 공제는 5천만 원, 양도 차액에 대해서 20% 세율. 그러니까 주식으로 1억을 벌면 5천 공제하고 5천에 20%, 1천만 원 양도세를 내라는 거거든요. 사실 반대로 주식으로 1억 손해 보면 국가가 얼마 해줍니까? 주식이 불로소득입니까, 여러분들?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주식은 무수히 많은 공부, 무수히 많은 노력, 그 속에서 떨어지는 공포를 참아내고 또 올라갈 때, 그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탐욕, 이 부분을 자제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번 돈입니다. 손해났을 때 무엇인가 해주지 않는다면, 그죠? 벌렀을 때 이렇게 세금 떼 가는 거, 세수 증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건 일정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가 폭등하니까 그 자금의 물꼬를 일정 정도 주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부의 일정 정도의 묵인도 있었잖아요. 케인 뉴딜 지수니 BBI 지수니 사실 그런 거 발표할 때가 그 섹터들 고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분위기 쾅 뛰어나서 잘 모르는 개인 투자가들 시장에 다 때려보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는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정부의 목적이 오직 세수 증대입니까? 외국인 대주주 요건은 금액 상관없이 25% 범위 아니면 양도세 안 내고 대주주 아닙니다. 그런데 내국인은 대주주가 요건이 3억 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대주주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응? 외국인에게 세금 양도세 내라고 저 금액 상관없이 한 종목당 25% 범위 아니면 응? 대주주 아니라고 하는 부분, 그건 납득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가기엔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외국인은 저런데요?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한테 저런 이유는 뭐예요? 저거 내리면 외국인들이 시장에 다 주식 내다 팔고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개인은 봉입니까? 그죠? 개인은 봉이에요? 소액 투자가는 봉입니까? 국가가 인정한 3억 보유를 대주주로 인정하려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려면 대주주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죠. 대주주가 반대하면 한 종목 3억 든 나 삼성전자 3억 들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서 블록들이니 유상증자니 정관 변경이니 이런 거 반대해도 그 대주주인데 허락 받을 건가요? 외국인 매도는 두려워서 지분의 25%인데 소액주주는 3억 대주주로 정부가 공인한 대주주가 되는데 그만한 합당한 대우 해줄 겁니까? 소액주지 마음고생으로 돈 버는 거 가지고 숟가락 얹어서 세금 매기려는 속셈이잖아요. 그죠? 대통령님께서 7월 17일 날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응원을 당부하면서 세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소액 투자자들의 유혹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 17일 날 딱 3개월 전이네요. 바뀐 거 있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 주셔야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별 합산안으로 바꾼 안 정도만 수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무지막지한 조세저항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누가 주가 올려달래요? 투자 심리를 훼손하는 법안 그거를 바꿔달라는 것 뿐이잖아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공평한 룰에서 공평한 경쟁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 뿐이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선량한 소액 주주들, 주린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엔 나는 한 종목당 3억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향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철저히 오산입니다. 그죠?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저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훼손되고 그 투자 심리가 훼손돼서 주가가 계속을 하락하면 소액 투자가들이 내 돈뿐 아니라 또 신용을 사용한 개인 투자 또 아주 소액의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 도미노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까봐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잘 모르시는 개인 투자가분들은 그죠? 저렇게 돈 많은 애들한테는 세금을 매겨도 되지. 본인한테 피해가 돌아온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정작 피해를 보는 부분은 오히려 소액 투자가들인데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요 몇 가지 오늘 방송을 출연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거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그죠? 글로벌 리스크 3대 리스크가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데 11월 3일이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죠. 추가 경기 부양책과 관련돼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 이것 때문에 지금 잡음이 있어서 변동성을 갖고 오는 요인 그죠? 그리고 가장 크게 사실은 위험 요인은 트윈데믹 리스크지요. 그죠? 유럽에 오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그죠? 코로나 재확산과 또 이 독감 시즌에 맞아서
리스크가 더 커지는 부분. 그죠? 결국 그 부분은 백신 부분밖에 없잖아요. 이 모두 다가 이 트리플 불확실성은 시간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불안 요소로 인해서 변동성을 갖는다면 그죠?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우리 시장도 그 정도 하락을 하고 또 뭐예요? 조금 틀릴 수는 있어도 논리적으로 좀 맞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날도 그죠? 오늘 같은 날도 뭡니까,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면 미국 시장이나 아니 미국 시장이 아니라 같이 열리는 니케이도 1% 오르고 그죠? 거기다 대만도 1.2% 오르고 뭐 중국이야 GDP 발표하고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약세를 보여서 약세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얘네들은 뭐예요? 미국 시장하고 연동되면서 움직여요. 조금 덜 오르고 조금 더 내리고 뭐 조금 더 오르고 조금 덜 내리고 하는 그런 변화는 있어도 흐름을 맞춰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만 유독 뭐예요? 지난주부터 뭡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고 특히 코스닥은 더 심하고 그건 뭐예요? 뭔가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요인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수급적인 요인인 거고. 그죠? 그 수급적인 요인 부분을 바꾸려면 결국 뭐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미국 시장의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해서 뭐 급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사실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자, 뭐 오늘 성장 섹터들이 나름 약세를 보였었던 거 현대차가 뭐 16번째 코나가 화제가 났다는 거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28일 청문회 뭐 이걸 굳이 갖다 붙여서 우리 시장에 플랫폼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다? 말도 안 되지만 뭐 그렇게 연결진다 해요. 그런데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이 축소됐다고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뭐에 지난주 금요일 오늘 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건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런 거 또 지금 트리플 악재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악재 요인 중에 하나인 티인데믹 리스크 이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시장은 뭐예요? 금융이라든지 조선, 건설, 중국 소비 이런 쪽 라인 부분 그게 대면 관련 섹터 코로나 피해주들 아닙니까? 피해 섹터들 아닙니까? 이런 애들은 오늘 또 상승을 했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글로벌 위기라며 트리플 악재라며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종목 섹터들이 올라서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런 섹터들이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 뭡니까? 오른 게 없어요. 거의. 그죠? 3월 19일 기준으로는 소폭 올라 있지만 그죠? 3월 19일 이전 가격 대비로 보게 되면 대부분 뭐예요? 그 연초 그죠? 연초 1, 2, 3월 달 가격 라인보다 밑에 있는 섹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수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섹터가. 종목의 상승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뭐예요? 수익에 의한 양도세를 낼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쪽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코스닥 투자 심리 유칙 배경엔 대주주 양도세 관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공모주 차익 매도도 있죠. 그죠? SK바이오팜이 반토막 났지만 12조고 시가총액이 카카오게임즈가 반토막 났지만 3조 3천억이고 빅테크가 반토막 뭐 조금 안 되지만 6조 4천억 약 20조죠. 그죠? 지금 고객예탁금이 55조인데 작년 평균 25조입니다. 30조 정도 늘었는데 그죠? 30조 정도 늘었으니까 시장이 상승하는 게 당연한데 그죠? 그러려면 똑같이 시가총액 구성되어 있었던 그대로여야 되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예요? 고객예탁금이 그거에 더 추가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상승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그죠? 저 대주주 양도세 관련
부담, 수급적인 요인이 시장의 약세를 갖고 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또 굳이 또 더한다면 원화 강세, 그죠? 코스닥 중소기업들은 환율에 좀 취약하잖아요. 수출 기업들의 대부분이 해지를 대형주처럼 그렇게 해지를 제대로 해놓은 기업들, 뭐 지금은 예전보다 나아졌겠지만,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에 좀 취약한 부분, 환율 변동성에. 그러니까 이 원화 강세가 되면 나름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타격을 미칠까 하는 그런 우려, 수출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작동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가장 큰 부분은 수급적 요인이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기준 10억이었을 때는 12,600명인 정도인데 3억으로 강화 시에는 93,500명으로 양도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7배 급증을 합니다. 2019년 말 약 5조 정도 12월 달에 나왔다면 올해 10조 투매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변곡점은 결국 22일에서 23일 이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답변을 하냐에 달려 있겠죠.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이 비상 상황에 증시를 지탱한 개인 투자자들에 미칠 영향과 자본산업의 발전을 감안해서 실리적인 측면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투자 심리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돌려세우기가 어려워요. 잘못해서 이것을 고집하면, 그죠? 동학개미라고 지켜세워준 개인 투자가들은 다 박살나고, 그죠? 연말에 외국인과 기관이 그 섹터와 종목 부분을 헐값에 받아서 오히려 국부유출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뭐 지난번 10월 9일 날 여러분들께 했었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안타까운 수급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다만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양도세를 내지 않는 수준의 가격 하락이 일정 정도 된다면 또 뭐예요? 추가적으로 매물 압박 부분이 조금 가벼워질 수도 있겠죠. 그죠? 주가가 떨어져서 양도세를 낼 수 있지 않는 수준까지를 들어오게 되면, 그죠? 또 매물에 대한 흐름 부분이 쉬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그죠? 우리가 항상 어떤 주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FOMC 회의 이전 전주 정도 되면, 그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특수상황 말고 그 이전에 경기가 확장 국면에 놓여져 있을 때 FOMC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가가 FOMC 이전에는 막 떨어지면서 사전에 조정을 보이기도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 반대로 이번 국면에서 20일, 23일 이제 마지막 홍남기 경제부총리 답변 시한인데, 그죠? 이 타이밍에 주가가 막 올라.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가들도 그것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을 거고, 또 정부도, 그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사전적으로 우는 아이 젖 하나 더 준다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사전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하튼 연기금에, 그죠? 기관 중에 연기금과 투신에 매수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 관점에 임하되 22일과 23일 홍남기 부총리의 이 부분을 잘 주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